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던 순간 아찔하게 무법주행을 하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뒤에서 달리던 택시가 가속을 내며 앞지르더니 사고를 낼 듯 위협을 가합니다. 지하차도를 달리던 오토바이 앞으로 승용차가 끼어들며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차들이 빼곡한 도로 위에서 난데없이 폭행이 벌어집니다. 내가 쫓아가서 난 똑같이 되돌려주겠다. 이게 보복운전인데요. 보복운전은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타겟 없이 온 동네 시끄럽게 하는 거, 막 끼어들게 하고 빵 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해서 그 주변의 다른 차들한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적인 것을 난폭운전이라고 합니다. 실제 보복운전을 겪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터널에서 제 앞에 상대방 차량이 서서 브레이크 잡고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고 욕설하고 이제 따라오라고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저는 나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계속되는 보복운전으로 안전에 위협을 느꼈던 운전자는 사건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주위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앞서 달리던 두 차량이 보복운전을 일삼으며 신경전을 벌인 탓에 다른 차량들도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 승용차가 SUV 차량 앞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끼어들려고 하니까 SUV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끼어주지 않으려고 막 신경전을 벌였어요. SUV 차량은 막 급정거를 하고 막 앞으로 또 붙었다가 또 급정거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 위의 자동차.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난폭 보복운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전담요원 2명이 함께 타고 다니며 순찰을 하다가 운전자의 난폭 과속행위를 보며 바로 현장에서 단속합니다. 순찰차와는 달리 일반 차량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단속 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며 암행 순찰을 시작해 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시속 200km 넘었습니다. 규정 속도를 위반했지만 바로 단속하지 않고 가만히 따라갑니다. 속도 위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사이렌을 울리며 암행 순찰대임을 드러냅니다. 속도는 많이 내시고 앞지르기 하실 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추월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난폭 운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과속은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 등 모두 9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도 난폭 운전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도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 그리고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2018년과 2019년 상반기에 처리한 난폭 보복운전의 실태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난폭 운전은 무려 51%, 보복 운전도 1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고위험 운전이 급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통계를 봐도 난폭 운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연간 4,000건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속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고 다발 지역의 거점에서 단속하기도 하고요. 즉 뭐 순찰 중에 위반하는 게 있으면 또 그 현장에서 단속하기도 하고요.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곧바로 뒤를 따라가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암행 순찰차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요? 고속도로 들어간 지 국도는 처음이에요. 홍보도 아직 덜 된 상태 같고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야지 말고 뭐 하니까. 전국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하고 1년 후 단속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4%가량 감소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저희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경북 전역을 돌면서 교통사고 예방 근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불법주행 동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호 위반이 잦은 구역을 위주로 현장 단속을 하는 것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 때문에 주위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도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는 세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입니다. 난폭 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으면 법규 준수 교육 대상자가 되고 보복 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으면 배려 운전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2019 교통안전교육 효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법규를 위반할 확률은 교육을 받기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려운전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할 확률은 75% 줄었고 법규 준수와 관련된 위반도 73.2% 낮아졌습니다. 운전자는 왜 보복운전을 하게 될까?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은 방향지시 등 미점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끼어들기, 진로 변경 위반 순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복 운전을 줄이려면 두 가지. 하나는 깜빡이 잘 켜고 들어가기. 두 번째는 필요 없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클락션을 울리지 않기.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의 평온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교통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할 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위반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